지난번 데이트 때는 하루 종일 내 손을 잡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손을 잡으려는 시도를 안 하네? 이런 거를 정말 그 미묘한 뉘앙스를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십니다. 연인이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 같아서 지치고 버거운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은 당신의 연인이 불안형인 징후 9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몇 개 해당되는지 끝까지 들으시면서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SNS나 카톡 상매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입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문구를 게시하는 거죠. 카톡 프로필이 이제 검은 화면으로 바뀌어 있다던가 어떤 이제 또 상태 메시지에 뭐 이젠 다 끝났어. 더는 기대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나의 감정을 드러내서 상대방이 뭐 무슨 일 있어? 기분 안 좋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면 인스타 스토리나 게시글에 뭔가 그런 이별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착착착착 캡처해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이런 기분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뭔가 상대방이 짐작해서 유추해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불안형한테는 있어요. 이런 거는 불안형의 대표적인 항의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심리적 배경에는 직접적으로 뭔가 말했을 때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이면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의 이런 사랑이 필요해. 너가 이렇게 해서 서운했어 라고 말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예민하거나 집착하거나 너무 쪼잔한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차마 그거는 내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의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 연락 폭탄, 감정 폭발, 집중력 상실이거든요. 일단은 연락 폭탄을 이제 날리는 거죠. 뭐야? 왜 연락 안 돼? 어디야? 뭐해? 누구랑 있어? 그러면서 상대방이 지금 읽나 안 읽나 이거를 수시로 체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 폭발인데요. 이제 연락이 안 되면서 자기가 극도로 불안해지니까 거기서 이제 너 이제 내가 없어도 된다는 거지? 이제 내가 필요 없다는 거지? 뭐 이런 폭발하는 감정이 증폭된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말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집중력 상실은 내가 관찰할 수는 없는 건데요. 어쨌든 연인은 그 답장이 올 때까지 다른 거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초조하게 핸드폰만 바라보게 되죠.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에서 불안형 아이는 엄마가 잠깐 이제 나가 있을 때 극도로 불안해 하거든요. 그것이 성인이 돼서 연애를 할 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애착 대상이 부재한다라고 느껴질 때, 연락의 텀이 갑자기 길어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거기 있다라는 그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면서 관계가 뭔가 단절될 것 같은 그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감정을 자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불안형은 이제 재앙적 사고에 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극단값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아유 뭐 하느라 그랬겠지가 아니라 이젠 내가 완전히 질려버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재앙과 같은 그런 사고까지 이제 이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삐짐이라든지 무언의 시위로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합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제잘거리고 말도 많았는데 갑자기 이제 침묵하는 거죠. 말도 없고 뚱한 표정이고. 그래서 계속 뭐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그래도 아니 아닌데?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분이 탁 상했을 때. 그래서 충분히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애정 표현, 더 많은 달램을 마음속으로는 기대하면서 계속 고러한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항의 행동의 한 형태로 직접적으로 서운한 걸 말했을 때 더 큰 갈등이나 아니면 거절을 경험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이러한 방식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방식들이 훨씬 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불안형의 심리적인 구조는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너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불안형은 사랑을 재확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높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들어서 내 마음에 자꾸 박아두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요것을 확인 욕구라고 하는데, 이런 요구들이 너무 반복되면 상대방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뭘 더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나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피로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그 안정감은 상대방이 주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통해서 계속 안정을 얻으려고 의지하고 의존하니까 본인한테도 되게 힘들 수 있는 거죠. 5번째는 애정 표현을 몇 번 했는지 빈도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횟수 같은 거를 생각보다 체크를 해요. 오늘은 손을 한 번밖에 먼저 안 잡아줬다. 이런 거 있죠. 지난번 데이트 때는 하루 종일 내 손을 잡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손을 잡으려는 시도를 안 하네. 이런 거를 정말 그 미묘한 뉘앙스를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십니다. 어제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왜 안 하지? 오늘은 왜 안을 때 나랑 눈을 안 마주쳤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랑의 신호로 해석을 하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불안형이 기억을 왜곡하는 부분도 있는데, 상대방이 표현을 여러 번 했더라도 그게 딱 내가 원하는 어떤 표현의 방식이 아니면 그거를 안 했다라고 왜곡해서 지각하는 거예요. 그냥 표현이 줄었어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방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불안형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아 라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연인은 되게 이렇게 이상화를 해서 연인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복적인 보증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계속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6번째, SNS나 메신저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감시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얘가 지금 SNS에는 활동 중이라고 뜨는데 왜 내 톡은 안 읽어? 이런 거를 수시로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SNS에 인스타에 좋아요 누른 사람, 댓글 단 사람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가면서 얘는 누구고 그런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하는 거죠. 얘는 몇 살 누구고 얘랑 노는 누군데 내 남친이 내 여친이 여기에 태그됐네 뭐 이런 사실들까지 쫙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 여기서 지금 이렇게 놀고 있으면서 나보다 더 친한 애들이 있는 것 같고 뭔 딴짓을 벌이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하면서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형은 과각성 상태가 잘 돼요. 그러니까 유기될 것 같은 불안 이런 거는 굉장히 생존 불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긴장되고 불안해지고 각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7번째, 상대방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까 말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왜 이렇게 이모티콘이 없어지지? 왜 이렇게 답답형이지? 얘기하다가 한숨을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한숨 쉰 거야? 나한테 뭐 불만 있어? 근데 그게 그냥 아니 이러면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집요하게 그거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그거를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래서 집요하게 1시간, 2시간씩 너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잖아 이러면서 계속 자꾸 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안형은 이런 애착 대상의 미묘한 반응에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자신을 버리려는 시도로 확대 해석하기 쉬워요. 특히 이제 개인화랑 과잉 일반화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개인화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이제 나랑 자꾸 연결돼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늘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한숨을 쉬었는데 그 한숨을 자꾸 개인으로 연결시켰다는 거죠. 왜 나랑 있는데 한숨을 쉰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식었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고, 과잉 일반화. 오늘만 좀 연락이 안 됐던 건데 아니요 우리가 오늘 다투니까 좀 사이가 서먹서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체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진짜 끝났다. 이제 우리 관계는 망한 거다. 회복 불능이야.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부분이 있다. 8번째,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기보다는 타인을 통해서 조절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인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왜 그래 너 기분 나쁜 거 있지? 그리고 아니야 했는데도 내 마음이 안 편하면 끝까지 그거를 묻고 여러 번 확답을 받아서 내 마음이 안정이라는 조절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구나 하면서 불안을 내 스스로 조절해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능이 조금 약해요, 불안형이.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그 기능을 이렇게 쓰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조절 능력이 키워져야 관계의 피로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도 이제 되게 힘드니까 처음엔 좋게 아니야, 진짜 아니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9번째는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신의 스케줄을 포기해버립니다. 개인 일정을 포기합니다. 오늘 중요한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연인이 계속 보고 싶다고 하면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중요한 모임 스케줄을 취소해버리는 부분 있을 수 있고요. 2번째는 직장 학업 계획을 변경합니다. 나라는 사람의 어떤 그 커리어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유학을 가려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그걸 위해서 차근차근 뭐 돈도 모으고 있었고 그래서 올해 계획 중이었는데 연인이 나는 그렇게는 연애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꿈을 그냥 접어버린다든지 뭐 연인에 맞춰서 연인의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취업할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그 커리어의 방향성을 확 수정해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세요. 취미 활동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들, 뭐 소모임들, 뭐 운동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연인의 스케줄에 쫙 맞추면서 그런 게 이제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왜 나는 혼자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지라고 자책하게 되시고요. 불안형은 거절받거나 버림받는 상황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보다 상대의 욕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대의 기분에 맞추고 상대의 욕구에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심리적인 소진이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너무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 거를 다 후순위로 미뤘어요. 근데 그거는 언젠가 곪아서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진이 되고 또 관계도 축소되고 보상 심리가 생기니까 더 연인에게 툴툴대게 되고 더 의존하게 되고 이런 관계의 악순환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9가지 불안형 연인의 특성 얘기해봤고요. 뭔가 이런 애착 문제로 연인 관계에서 고민 중이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고민이나 다루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 다시 만날 때까지 또 평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